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이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은 안 된다며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카리브해 아이티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와 실종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 일원에서도 애국 선열들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최근 어린이 입원 환자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올해 들어 3천여 장의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한인 사업가가 아들과 함께 가짜 백신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간이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국민 연설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 붕괴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철수시켜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닌 테러 대응이었다며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군이 희생돼선 안 되고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 머물며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전역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아프간이 탈레반에 함락된 이후 처음 나온 겁니다. 휴가를 위해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로 아프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자 대국민 연설을 위해 백악관에 일시 복귀했습니다.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카리브해 아이티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늘었고 부상자와 실종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카리브해 아이티 서부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300여 명에서 하루 만에 1,29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 시민보호국은 많은 이들이 실종 상태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잔해 아래 깔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IT에서는 14일 오전 8시 29분께 푸티트 루드니프에서 남동쪽으로 13.5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포르토프랑스에서는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지점으로 진원의 깊이가 10km로 얕아 IT 전역은 물론 이웃나라에서도 강력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튿날인 15일까지도 규모 4에서 5의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는 특히 IT 남서부 도시 레카이와 제레미 등에 집중됐습니다. 당국은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택 13,694채가 붕괴되고 13,785채가 파손됐으며 병원과 학교, 교회 등에도 피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수색해 구조하고 있지만 지진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열대성 저기압까지 IT를 향해 다가와 추가 붕괴와 구조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 일원에서도 애국 선열들을 기리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시즈 파크 타운홀 국기개항대에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팰리시즈 파크 타운은 어제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버겐 카운티와 타운 관계자들 그리고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광복절 기념식과 함께 태극기를 개항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션리 펠파 경찰서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크리스정 시장은 광복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며 오늘 기념식이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럽 등 참석한 내빈들도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도 기념식을 개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뉴욕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뉴저지 한인회도 한인회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여 만에 다시 13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졌던 미국은 다시 확진자 1위국이 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1월 말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CNN 방송은 8월 들어 지금까지 2주 사이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겼다면서 미국은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를 두 번째, 세 번째로 각각 많이 낸 이란과 인도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올봄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주요 확산국 순위에서 뒤로 밀렸던 미국은 다시 확진자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28일간의 신규 확진자는 254만여 명으로 2위인 인도나 3위인 인도네시아를 2배 이상으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의 확산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인구수 대비 신규 감염자 비율에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지난 한 주간 15만 1,4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팬데믹 시작 뒤 일주일간의 신규 감염자 수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2세 미만의 경우는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최근 어린이 입원 환자는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는 어린이 수는 1,902명을 기록해 지금까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코로나19 입원자 가운데 어린이 환자는 2.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개학을 앞둔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과 어린이 환자의 증가는 학생들의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더욱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아칸소,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에서는 공립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에선 일부 학권 교육감들이 주지사의 명령에 반발하자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월급 지급을 보류하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여러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놓고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 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소송도 제기됐지만 일부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소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미국 최대 교사노조인 전미교육협회는 마스크 착용을 지지했습니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번 주 조합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청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 국경보호국이 올해 들어 3천여 장의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한인 사업가가 아들과 함께 가짜 백신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세관 관리들이 매일 밤 중국 선전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가는 화물에서 기재란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여러 장의 위조 백신 카드를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조 카드는 진짜 백신 접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질병통제예방센터 로고가 상단에 인쇄돼 있고 백신 접종자의 이름과 생일 같은 신상 정보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접종 날짜 등을 적을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렇게 압수한 가짜 카드가 지금까지 소포 121개, 3,017장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 LA 한인 사업가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들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들과 함께 현지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은 지난 8일 호놀룰루 공항에서 50대 A씨와 10대 후반인 그의 아들을 백신 접종 카드 위조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주정부가 이 지침을 시행한 이래 백신 카드 위조 혐의로 체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한인 부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000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부자가 하와이 검찰에 체포된 뒤 캘리포니아주로 다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하와이로 재송환돼 수감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을 위해 바이든 정부에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제안했습니다.
남아도는 백신을 빌려주고 나중에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캐럴린 멀로니 연방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여야 연방 하원의원 14명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미국의 얀센 백신 100만 회분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확진자 증가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제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국이 신속하게 백신 접종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백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남아도는 백신을 우선 빌려온 뒤 나중에 이를 갚는다는 백신 스와프 같은 개념입니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백신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도 동시에 발송된 이 서한에는 멀로니 위원장과 톰 스워지, 그레이스 맹 등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주도했고 앤디 킴, 믹셸 박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연장 조치를 일단 그대로 두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3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데브니 프리드리 판사는 10월 초까지 퇴거 유예를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엘라베마주 집주인들의 소송에서 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7월 말까지 적용됐던 퇴거 유예 조치를 코로나19 위험 지역에서 10월 3일까지 연장한 게 소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퇴거 유예 연장 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행정부의 이런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를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판사는 관련 사건에서 상급 법원이 정부 쪽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은 연장 이전의 퇴거 유예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5대4로 내렸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7월 말 퇴거 유예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초까지의 연장 조치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다시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면 캐버너 대법관이 판결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상급 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벌면서 450억 달러 규모의 주거안정 지원금을 배분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에 대한 지원금을 역대 최대인 25%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1인당 월 평균 식료품 지원 금액이 최소 150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농무부가 푸드 스탬프 지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평균 25% 이상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에게 지급되는 푸드 스탬프 금액이 기존 월 평균 121달러에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약 36달러만큼 추가돼 15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 역사상 가장 많은 증가폭으로 오늘 10월부터 4,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매년 총 790억 달러의 예산이 빈곤층 보호에 영구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인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빵, 치즈, 고기, 우유, 과일, 채소 등 58개 품목 가격을 추적해 알뜰 식단 계획을 변경했고 영양 증진과 건강 강화를 위한 푸드 스탬프 지원금 기준액도 덩달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푸드 스탬프 금액이 너무 적은 탓에 빈곤층 가정의 75%는 매월 15일 전에 모두 푸드 스탬프를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병원 입원, 학교 정학, 학력평가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은 그동안 기록이 보관돼 온 142년 동안 가장 더운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6.73도로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93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13일 해양대기청은 올해 극심한 폭염이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6.7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세운 종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2019년, 2020년과 같은 기록으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1도에 불과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의 기후학자 에이라 산체스 루고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의 7월은 기록상 가장 더운 7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기온은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93도나 더 높았습니다. 산체스 루고는 또 미 북서부와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온난화가 기록적 폭염을 이끌었다면서 북반구의 육지 기온은 2012년 7월 수립된 종전 기록보다 0.19도나 오르며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기후과학자 마이클 만은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더위와 가뭄, 산불과 홍수의 여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릭 스핀라드 해양대기청 청장은 이번 신기록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가져다준 불안하고 파괴적인 길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9.11 테러 20주기를 앞두고 새로운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난 13일 홈페이지 국가 테러 경보 시스템 고시 업데이트를 통해 9.11 공격 20주기를 전후해 다양하고 도전적인 위협 제기에 계속 직면한다고 현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위협에는 국내 테러로 인한 위협을 비롯해 불만에 기반한 폭력 행위와 연관된 개인 및 단체, 외국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비방성 영향에 의해 동기를 얻거나 감흥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시라큐스 서쪽 40km 지점의 위즈포트 마을 부근 고속도로에서 지난 14일 오후 12시 40분경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관광버스 한 대가 굴러 50여 명의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 경찰과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타고 있던 57명 전원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일부는 중상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버스는 뉴욕주 남부 허드슨밸리에 있는 소도시 포킵시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복절인 어제 뉴욕 한국문화원에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만부를 제작해 기증했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뉴욕편으로 안내서는 세계 도시별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 안내서 기증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됐습니다. 안내서에는 뉴욕 3.1운동 기념행사 개최지, 대한인국민회 뉴욕 지방회관터, 뉴욕 한인교회, 뉴욕 인터내셔널 하우스, 마운트 올리브의 공동묘지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됐습니다. 최근 크루즈 여행이 재개되면서 선내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승객과 승무원 4,400명을 태운 카니발 크루즈라인 소속 카니발 비스타호에서 2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승무원 26명, 승객 1명입니다. 확진자 27명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약한 증상 또는 무증상 상태로 선내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승무원 대부분은 식당과 카지노, 객실 청소, 식음료부 등 승객들과 접촉이 많은 쪽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60% 정도로 종종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